안녕하세요. 청년센터 사람들의 팟캐스트, 여기는 청센사 미제출 파일입니다. 보고서에는 못 쓰는 이야기 여기에 다 있습니다. 보고서 대신 미제출 파일로 제출합니다. 어서 오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신 거 맞죠? 네. 네. 오늘 약간 다크 모드예요. 아, 그러니까 옷도 약간 시꺼멓게 입고 다크한. 와가지고. 왜 그래? 네? 아니요. 별일 없어요. 어머, 되게 사연 있는 남자 같이. 맞아요. 근데 뭐 잘 지냈습니다. 네, 최근에 또 다른 유튜브 방송에 또 나가가지고 청년재단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청년 친화도시 다른 곳들 이제 부산 진구와 거창에서 오신 청년분들과 함께 관악을 열심히 이제 자랑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튜브 촬영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 되게 느낌이 사뭇 다른 느낌? 어떻게 달라요? 거기서는 제가 되게 텐션을 엄청나게 끌어올렸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번 영상을. 나중에 나오면 볼 텐데 네. 거기선 그러면 그렇게 텐션 높게 하고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다크 모드로. 왜 그래? 우리는 또 진중한 맛이 있으니까. 진중이라는 거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심히 우려가 되지만. 네. 근데 요즘 아주 청년 친화도시 때문에 여기저기 지역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지금 이게 있는 자의 여유인가요? 오. 우리도 청년 친화도시 또 이제 금천구도 또 도전해야 돼서 어떻게 관악구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제가 한 게 아니라서 구청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청년 친화도시가 됐으니까 금천구청도 화이팅! 제가 봤을 때는 청년 친화 도시가 뭔지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친화도시 그래. 모르세요? 네. 시청자 친화적으로 좀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또 1회 1회 전국 최초 전국 최초 수도권 유일 수도권 유일 전국에서 선정한 청년 친화도시 쩔어. 국무총리 지정 청년 친화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 친화도시란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는 모델로서 국무총리실에서 지정하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관악이 훌륭하다. 네. 5개년 동안 이제 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인증이 유효하거든요. 오. 관악구청 홍보과에서 나오셨나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많이 부탁받긴 했어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관악구 자랑.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뭐 거의 관악의 아들답습니다. 혹시 관악에서 출마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아우, 저는 관악구의 청년 정책을 사랑하고요. 네.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만나면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관악에서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방금 있을까. 되게 선거 나갈 것 같았어. 아니 관악구청 가보셨어요? 관악구청 가면 가봤죠. 진짜로 그러니까 센터장님 얼굴이 얼굴이- 곳곳에 붙어 있더만. 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가 청년 친화도시 이야기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네. 몇 해 전부터 사실 청년이 아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을 했는데요. 특히 정책 영역에 있어서 청년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뜨감. 네, 오늘은 청년은 만능 치트키인가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미제출 파일, 사업제안서입니다. 사업 제안서. 근데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청년이 만든 치트키인가요? 뭔가 처음 들으셨을 때는 이거 보시는 분들이 네. 이게 뭔 소리지 이게? 그렇죠. 네,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약간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목을 붙이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뭐 정책에도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해 혹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시기마다 되게 강조되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아마 문제로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 정책적으로도 주요한 흐름을 가지고 가는데 바야흐로 대청년의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네, 곳곳에 청년이라는 용어가 안 붙는 맞아.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은 맞아요. 추진이 안 되던 어떤 사업들에도 갑자기 청년이라는 글자만 딱 붙여가지고 뭔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갑자기 사업을 추진시킨다거나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막
주택 정책도 그냥 주택 정책이 아니라 청년 주택 맞아요.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거나 네. 네. 이런 거죠. 아유, 쌤 아시잖아요. 뭘 알아? 뭘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뭔가 청년자만 사업에 청년자만 붙여가지고 센터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아유 쌤 아시잖아요. 뭘 알아요? 몰라. 우리는 알지 못해요. 네.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잘못하면 또 산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 계속 산으로 가긴 나 했어요. 진짜 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저 편집하는데 너무 네. 힘듭니다. 아니 아까도 주택 정책 얘기 살짝 나오기는 했는데 네. 사실 이 청년 정책이 그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한계라고 하면 한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대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정책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게 다 성인 정책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어떤 접근들이 필요로 하죠. 그죠. 왜냐하면 일정 정도는 보호의 개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청년은 사실 이 사회에서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추진되어지는 어떤 정책의 영역이었는데 이걸 별도로 따로 떼내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행기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죠.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고민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어느 도시에 가면은 청년이 45세까지다 어느 도시에 가면 막 60세까지다 막 약간 이러는데 맞아. 근데 청년이 20세부터 19세부터 60세까지면은 이게 성인 대상 정책이지 어떻게 청년 정책이지? 그죠. 약간 이런 고민도 계속 들게 되고 그렇죠. 이게 정책 추진될 때부터 연령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려고 그러면 대상이 명확해야 될 텐데 네. 이 대상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끊는 것 요런 게 사실은 명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법률상에는 19세부터 34세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또 열려 있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서 또 일정 정도는 정할 수 있게끔 또 일자리 열어져 관련된 있으니까. 법에서 또 15세에서 39세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네. 특히나 이 지방에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자의 폭이 너무 좁으면 또 안 되니까. 근데 그쵸. 인구수가 이제 너무 적고 이러니까 자꾸 청년의 연령을 39세까지 뭐 45세까지 어떤 곳은 49세까지 네. 이렇게 늘려가는 어떤 추세도 있는데 이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이게 맞아? 그러면 사실 청년센터에 그 진짜 가장 낮은 연령으로 잡으면 15세부터 가장 높은 연령으로 따지면 49세까지라고 한다면 두 세대가 같이 손잡고 와도 그쵸, 같은 그쵸. 맞아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와서 아예 청년 네. 같은 청년으로 묶이셔가지고 네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근데 또 세대를 이렇게 두다 보니까 엄청 청년들의 욕구나 필요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대부분 다 그렇긴 하겠지만 네. 이런 게 너무 복합적이다 보니 사실 되게 분절화될 우려가 되게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부처 간의 협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게 네 사업이냐 내 사업이냐 혹은 우리가 일하는 데서도 너네 기관 그러니까 이게 뭐 일자리나 주거나 뭐 약간 뭐 이런 전문기관들의 역할이냐 아니면 청년센터의 역할이냐 이런 것에서도 계속 이제 혼동이나 이런 맞아. 것들도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청년이 지금 나이로 묶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대가 지나면 청년이 아닌 거고 이런 상태 기반으로서 정책이 설계된다라는 거를 가정했을 때 그렇게 정말 20년을 묶는 정책이 나오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히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청년 정책이 가 닿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가 닿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하는 입장에서 기획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완전 제가 매니저님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우리 이제 프로그램 짜거나 이럴 때 이제 타겟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대상화할 것인가. 그럼 보통 이제 청년 센터나 이제 정책은 그냥 만 19세에서 39세가 대상
되게 숫자를 재밌게 세시네요. 39세. 네, 39세. 얘기해서 말씀하세요. 무튼 그렇게 묶는 거를 우리는 조금 이거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조금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나이 그렇게 해서 20년을 포괄하는 걸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획한 이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누구한테 가닿아야 되는 그쵸. 것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뭐 그 맞습니다. 대상을 뭐 일반 청년, 무슨 청년 이렇게 구분짓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명확한 취지와 목표에 맞춰서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실무자의 아주 중요한 맞습니다. 역할인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청년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다양성이 있는지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책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정책이나 사업에 맞는 청년들을 호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맞아요. 청년들도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사업이야? 그죠. 아니면은 그냥 진짜 누구나 와서 하는 사업이야? 약간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호명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나. 맞아. 근데 표현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호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장면들에서는 호명을 하기보다는 동원하려고 하는 장면을 더 많이 목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가 주되지 않을까. 사실 청년센터에서 실무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지는 지점이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호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호명도 전에 동원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올 테니까요.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뭔가 그 청년 하면 이제 제가 그런 저번에도 살짝 이야기 나왔지만 인사이트 스터디 이제 첫 준비가 딱 그 타겟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청년을 네이버나 이제 구글에 치면 다 이렇게 만세를 하고 있거나 다들 활기차 웃고 있고 막 이런 어떤 거예요. 이미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하면 다 뭔가 푸르고 도전적이고 희망, 미래, 그렇게 된 꿈. 거예요. 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동원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행사나 좀 뭔가 필요한 그림에 조금 젊고 이게 잘 돼 보이려면 맞아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어린 사람들, 그쵸.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같이 그림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동원하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예전에는 훨씬 더 심했던 것 같고 지금에서야 청년 정책이 많아지고 청년이 약간 지원의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동원은 아니지만 아직도 좀 저는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동원을 했을 때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한 이후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시는데 두 가지 다 너무 왜 저러시지? 왜 그러지?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청년이 오면은 무조건 우쭈쭈 해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이 얘기하는데 그럼 맞아.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 더 많이 해야 돼. 약간 이런 반응 하나. 두 번째는 근데 뭐 와서 뭐 얘기하는데 드러나 보자. 드러나 보자인데 뭐 얼마나 알겠어 청년이. 우리는 훨씬 더 이렇게 여기 오래 살고 전문가고 하는데 청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데 근데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을 취하실 때가 많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약간 어떡하지? 약간 이런 또 청년센터에 일하는 입장에서는 어떡하지? 이것도 청년들이 안 좋아하겠는데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금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빌딩이었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어떠한 정책들을 지원하는 거기보다는 청년들이 이 공간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주는 게 저희의 굉장히 주된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지역에서 다른 데에서 청년이 필요하다, 요런 기회가 있다라고 들으면 너무너무 연결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한테. 왜냐면은 청년들이 여기서 나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능이나 이런 역량을 지역에서 펼칠 수 있는 거는 정말 특별한 기회가 있지 않고서야 진입하기가 맞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기관으로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적극 수용하고 또 청년들과 관계를 잘 맺으면서 이 청년 한 명 한 명이 지역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잘 발견해서 이어주는 것을 정말 열심히 제가 발 뛰어다니고 회의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제가 센터장님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우리 박 센터장님이 이제 딱 센터장님으로 오시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거를 착 보시더니 아시게 된 거예요. 감동. 그러면서 근데 넌 정말 그래 너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근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니? 이런 식의 말을 했을 때 약간 청년들이 그냥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우리가 얻는 성과로만 볼 수는 없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약간 띵해지기는 했었어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매니저님들이 너무나 바쁜 거예요. 왜 바쁜가를 봤더니 여기저기에서 오는 전화 업무를 이제 다 수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참여자분들이 뭐 문의하는 어떤 전화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뭐가 있었냐, 각 기관이나 각 부서에서 청년이 필요로 하다라고만 하면 뭐 맡겨둔 것처럼 여기서 몇 명 섭외해서 어느 행사에 보내달라 이런 것들을 부탁을 다 받고 협조를 해주기 위해서 엄청 바쁘신 거죠. 이게 사실 동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다르고 다르고인데 진짜 이게 동원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어떤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 인력사무소야? 뭐 인력을 맡겨뒀어? 근데 그 인력을 소개를 해주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그 청년들한테 기회를 만드는 것과 단순히 그들이 동원하는 것에 우리가 응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많이 했죠. 맞아요. 네. 이거는 진짜로 다르다. 우리가 얻는 것이라는 표현이 뭐 돈을 받아냐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사회에서 청년을 호명하고 이 친구들한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들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청년 단순히 좀 참여해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런 사업 만들어놨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고 또 심사를 이제 제가 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그런 사업 계획서들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 우리 이런 사업할 거야, 이런 사업할 거야, 이런 사업할 거야 다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성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 1인 가구를 위해서 공예 활동 할 거예요. 도예 활동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앞에 이제 사업 기획 최종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대상이 청년이고 그리고 청년들한테 좋은 거 비싼 거 해줄 거야가 붙는다고 해서 좋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비싼 거 안 해주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좋은 사업이 아닌데 내가 진짜 이거는 꼭 한번 말하고 싶어요. 말 끊어서 미안해요. 사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쭉 다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세대 갈등으로 가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주민자치나 이런 거에 우리도 청년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 그런데 이들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다가는 뭔가 되게 훌륭한 것들을 줘요. 예를 들어서 막 워크숍 막 이런 거 가시고 갈 때 막 어떤 호텔 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연수원 막 이런 데 빌려서 가고 그리고서 뭐 뷔페를 준다거나 이런 것이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이루어져요. 그런데 청년들한테는 밥 한 끼를 뭔가를 주려고 해도 막 귀준표 막 나와가지고 맞아요. 8,000원 넘어가면 안 돼. 아니 여러분 8,000원 먹을 거 없죠. 햄버거 세트도 지금 그쵸. 10,000원이 넘어가는 시대인데 도대체 8,000원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뭘 대접하라는 거냐. 그때마다 저도 참 부끄러워요. 그럴 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성이 분명하지도 않고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도 분명하지 않은데 네. 단순히 청년 혹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이란 이유만으로 이런 사업들이 막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이런 사업 할 건데 어떠세요? 청년센터에서 사람 모아주면 안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확실히 진짜 좀 문제의식을 우리가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그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생각났는데 그게 어딘가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다 섭외해서 만들어주고 프로그램까지 다 협조해서 잘 이루어졌는데 그 어디에도 청춘 빌딩의 이름은 없는 거야.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들이 다 잘해서 한 사업인 거야. 아 이거는 아니지. 그렇죠.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죠. 심지어 그때 보니까 그 사업의 구체적인 기획도 다 우리 김 팀장님이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왜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그 많은 걸 못 봐. 뭐 그땐 즐거웠으니까 또 네. 되죠. 그때는 딱 내 네. 연차 때 내 할 수 있는 내 역할 안에서 최대치를 했던 것뿐. 네. 성장시켰다. 네, 아니 저 위에가 2명이 더 있었는데 그니까. 그건 사실 그 윗선들이 해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 센터장들이 알아서 쳐낼 건 쳐내고 네, 네. 키울 건 조율을 키우고 해야죠. 저는 했어야 된다. 그죠, 완전 말 어. 1년 차 매니저였으니까. 근데 이것도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냥 흘러가는 말처럼 얘기해 주셨는데 센터장들이 쳐낼 건 쳐내고 또 키울 건 키우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 기관장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센터장님들끼리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청년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고 우리가 연대에서 목소리 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잘 해야 될 맞아요. 텐데 할 텐데 안 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쵸. 각자는 되게 고민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이야기 할 기회가 없었을 뿐. 잘 없죠. 1년에 한 번 그 중청에서 모아주는 연수 그것도 그나마 중청이 이제 한 3회차 됐나요? 네. 그쵸. 그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지. 가면은 밤 늦게까지 진짜 다들 이야기꽃을 엄청 그쵸. 피우시거든요. 심지어 그거 끝나고 각자 방에 와가지고도 한참 얘기해요. 그럴 때 그쵸. 보면은 그런 논의가 되게 활발해지긴 그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청년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현장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런 현장 전문가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역에서 진짜 고군분투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청년센터의 종사자들과 센터장님들이. 근데 이분들이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도 이야기하고 싶어. 우리도 지금 이 청년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할지, 청년 공간, 청년 센터의 기능은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될지, 어떤 프로세스가 좀 깔려야 전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훨씬 더 좋은 뭐 서비스라든지 혹은 뭐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 같은 게 조금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계속 들고 그리고 이런 이제 지역에 있는 센터들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현장 전문가로서 조금 정부라던가 다양한 지자체라던가 뭐 이런 데서도 많이들 존중하고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구조가 좀 공식적으로 만들어질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되게 이렇게 다크하게 옷을 입고 오셔서 그런지 우리가 지금 한 7회차까지 왔는데 7번째 미제 줄파일인데 역대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날카롭고 좋았어. 맞는 말. 근데 맞는 말이라고 네. 근데 왜냐면 맞는 이게
가끔 그런 연구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박사님들이나 뭐 네. 아니면 어디 기관에 속해서 네.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연구 관련해서 이제 뭐 FGI라든지 아니면 뭐 심층 면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시면은 센터장님들 하는 거 제가 보면은 진짜 고민 깊다.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 만나서 듣는 이야기들 진짜 많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되게 많은데 이걸 공식적으로 풀어낼 때가 많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분들이 현장에서 사례를 직접 수집하시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방대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쵸. 사실 현장 연구자들이기도 하죠. 맞아요, 동시에. 맞아요. 네, 어찌 보면.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박 센터장님 볼 때마다 많이 배우잖아요. 아이씨. 말이 또 왜 거기로 가요? 아니 네. 올해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정책으로만 낸 예산이 거의 28조, 29조고 그쵸. 저 깜짝 놀랐거든요. 관악구 200억. 지자체의 청년 정책 예산은 지금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중앙정부만 네 28조, 서울시 29조인 8,000억. 거예요. 서울시 8천억? 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청년 정책이 정말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현장에서 청년 정책을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전달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또 정책을 만들고 말 전달하는 그대로 입장에서 정책의 게이트웨이자 우리가 발신자죠. 네. 현장 발신자. 그러면서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이거 맞아? 이런 부분이 우리도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 정책 어느 방향 아니면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런 거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오프닝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그냥 아무거나 청년이라는 글자만 붙여서 청년 정책으로 막 이렇게 발표하거나 추진하는 것들은 네. 조금 문제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걸 그냥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네. 난임 부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 내용이 가족 정책으로 되어 있고요. 네. 또 어느 지자체에서는 물론 담당하는 부서는 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지만 청년 정책의 예산이라고 큰 덩어리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가 아니라 어디에서는 이걸 청년 정책으로 묶어놓고 그쵸. 있고 어디는 아니라고 하고 있고 요런 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 절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것부터 조금 가르마를 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일단 1번 네, 방향성을 논하기 이전에 네. 맞습니다. 네, 청년 정책이라는 고유한 어떤 정책 영역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좀 요런 사업들은 그 본연의 역할들을 잘 하는 데에 잘 만들어 놓는 것이 네. 필요로 하지 우리 시도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어요라는 걸 단순히 홍보하기 위해서 끼워 넣는 것 요런 거는 일단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의 당위성을 음. 청년이란 단어에서 찾는 것들은 이제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음. 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말씀하신 사업들이 다 너무 필요한 사업인데 네. 이걸 왜 꼭 청년 정책의 카테고리 안에서 풀어야 하는 거지? 약간 이런 고민들. 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럼 우리가 청년 정책이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거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방향성이라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이게 얘기가 또 살짝 산으로 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약간 주저스럽기는 한데 괜찮아요. 예. 청년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할 때 많이 쓰여지는 용어가 이행기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청년기라는 것은 아동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사회적 이행을 하는 어떤 구간이라고 네. 생애 주기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긴 한데 계속 이행기 관점이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사회적 어떤 과업, 생애 과업들을 강요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뭐 반드시 이제 진학이 그 안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좀 차치해 두고라도 가장 큰 건 이제 취업, 결혼, 출산 이 문제들을 자꾸 청년들한테 강요하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 같은 것들이 나는 거예요. 주택 구매 뭐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들이 이미 개인의 선택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선택이 아니라 강요하는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게 1번이고요. 그렇죠. 못하면 실패자처럼 그렇죠. 이렇게 되는 네. 경쟁 사회에서. 네. 그러면 만약에 못했어 내가 그러면 나는 계속 청년인 거야? 성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성인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일단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어느 경로만이 정답이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이 경로를 따르지 않으면 틀렸어가 돼버리니까 다르다가 아니라 요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이 살짝 쿵 대안으로 있습니다. 뭔가 고민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뭐라고 해야 될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또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 인구 구조의 변화를 크게 겪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출생 고령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령화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대 수명이 매우 길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후에 다른 어떤 뭐 특정한 생애 주기가 하나가 추가되는 게 아니라 고무줄처럼 이걸 쭉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점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들었어도 그 해당 생애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접근이 안 되는 것 같다. 오히려 우리가 더 감각적으로 더 빨리 느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왜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과거 30대와 현재 30대 뭐 맞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짤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이 생애 주기가 고무줄처럼 늘어났기 맞아요.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청년 세대 20대에 놓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생애 이행을 지금 이 단계에서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태도와 방향을 설정하고 내 삶의 가치를 뭔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과거에는 이제 청소년기에 그냥 해야 되는 것으로 두었다면 이게 20대까지는 저는 지금은 좀 쭉 늘어나 있지 않나. 그래서 보면 과거의 김광석 노래의 서른 즈음에를 보면 인생 막 다 산 것처럼 그쵸, 느껴져요. 근데 그러기에 지금의 30은 서른은 애기. 너무 젊어. 난 아직 애기 같은데. 맞아. 네. 그래서 탐색기적인 어떤 관점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설계, 약간 설계란 단어가 되게 좀 꽂혔어요 오늘. 그래서 탐색, 설계 이런 것들 관점에서 조금 더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왜 국가가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를 조금 종종 하는데 그 공개적인 데서 하지는 못했었지만 요즘 청년 세대가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명확하게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나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공동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주로는 얘기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또 소위 이제 MZ 세대는 지만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되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개인이라고 그쵸. 일찍이 데카르트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내에서는 처음으로 근대를 살아가는 세대가 지금의 청년 세대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의 삶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시대가 바뀐 거잖아요. 그 바뀐 시대, 이 근대에 맞는 어떤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개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가도록 탐색의 과정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보장하는 게 왜 잘못됐는가. 이런 얘기를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딥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필이면 또 스튜디오 앞에서 네. 공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좀 걱정이 바람에 되긴 해요. 지금 또 음향이 이게 잘 괜찮을지. 이 네. 사회적 혼란상을 그대로 그럼요. 아니 오늘 이제 청년 센터 얘기가 아니라 정책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의도치 않게 그렇게 간대요. 그렇게 갔고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년 정책 안에 청년 센터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청년 정책이 어떤 방향을 가야 되나? 우리 청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건강한 걸까? 좋은 사회가 되는 걸까? 사실 이게 되게 큰 관점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센터장님들 자, 새 정부 새 마음 네, 새 청년 정책 네, 혹시 사업 제안서니까. 네, 사업 제안서니까 우리 한번 새 정부의 사업 제안서 한번 기대하는 점이나 혹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네, 센터 입장에서 센터 입장 안 된다. 개인적인 개인의 입장에서 입장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아니 뭐 새 정부와 내통하시는 게 있어요? 뭐 이건 전혀 왜 여기다- 아니야 전혀 없으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이나 해보자. 말이나 사업 해보자. 제안서. 네. 저는 이거 전혀 법인이나 센터에 이런 거 아닌 거 맞죠? 네, 아니야. 네. 진짜 정성과 이렇게 이름 바꿔서. 정성광도 빼버리고 싶긴 한데. 청년일. 청년일. 청년일이 정책 사업 제안서 쓴다. 네네. 네네. 근데 저는 저부터 해도 돼요? 네. 근데 허락 받고 해야죠 또.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새롭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된 이야기인데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까 우리 앞서서도 되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세대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그 복합적이다 보니 더 분절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전담 부처가 필요하겠다. 청년만 전담하는 부처가 좀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뭐 주거든 일자리든 복지든 혹은 뭐 이후 시기를 준비하는 뭐 시기 뭐 그런 정책이든 혹은 육아든 뭐든 청년들의 욕구나 필요나 뭐 정책적인 그런 지원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좀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부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많이 이제 강의 듣다 보면 사실 생애주기를 부처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다양한 나라들의 사례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너무 현실적으로 이 부처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맞아. 이 부처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이 부처에서도 하는 사업도 있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헷갈리고 맞아요. 또 이거를 알아보려는 청년들도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만나면서 우리가 이거는 어디서, 이거는 복지부에서 하는 거고, 이건 맞아. 노부에서 하는 거고,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기준도 다 다르지. 그죠. 시기도 다 다르지. 뭐 자격 요건, 뭐 소득 기준, 다 다르고, 게다가 부처마다 사업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이 청년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이 정책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이제 청년을 둔 거긴 한데 여전히 너무 흩어져 있다. 맞아요. 그래서 네, 한다면 너무 큰 일이라서 막 바로 막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좀 청년 정책을 전담해서 연구하는 부처라던가 네. 혹은 이런 청년 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법적인 위상들도 좀 올라갈 필요가 있겠다. 이게 뭐 꼭 청소년을 따라가자 막 약간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청소년을 예시로 든다고 했을 때도 청소년 쪽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정책연구원이라던가 진흥원이라던가 이런 것들 혹은 여가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청년은 지금 너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맞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아쉬운 상황이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오래된 염원이죠. 근데 진짜 고민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여가부 이제 바뀌어가지고 성평등 가족부가 청소년 정책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사실 어느 시대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연령 구간을 지나는 어떤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맞는데 사실 지금의 청년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들을 또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죠. 이거를 세대로 딱 잘라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한계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소위 그쵸. 이거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뭐 미디어에서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실제로 이게 정치권에서도 논의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2030 남성 막 이런 식으로 딱 이게 소위 갈라치기여서 저는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근데 살펴보지도 않아. 맞아요. 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걸 그냥 오히려 뭐 이렇게 정치권이 가세해서 이 맞아. 갈등을 더 이렇게 조장하는 그쵸, 방식. 그쵸. 네. 그것에 따른 어떤 부가적인 정책으로 뭔가가 추진된다. 이러니까 나는 이건 문제다. 라는 생각이 그쵸.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청년의 삶이 빠져 있다. 네. 네.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막 제가 대변하는 이야기를 하면, 너 혹시 그쪽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자꾸 청년들을 어딘가에 줄을 세우냐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런 태도가 일단 지양되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네. 새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거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정권은 계속해서 바뀔지언정, 네. 정부는 연속성을 가지고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한민국 정부라는 건. 그러면 이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이 갈등을 자꾸 조장하는 어떤 정치 세력에 같이 동조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큰 관점에서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서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더 심도 있게 네,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좀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 민감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됐잖아요. 취약계층 청년이냐, 뭐 혹은 뭐 일반 청년이냐, 뭐 약간 이런 단어들이 정책적 방향에서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도 말씀하신 약간 그런 맥락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솔직히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한마디를 드리자면 이거는 어느 정권 뭐 이런 것과는 상관이 네, 없이 네, 네. 페이퍼에 그렇게 등장을 해요. 취약 청년. 뭐 그걸 또 세분화해가지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구직 단념 청년, 그 다음에 뭐랄까 가족 돌봄 청년, 경계성 지능 청년, 막 이렇게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주 솔직히 이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 정부 뭐 페이퍼가 새로 나와서 딱 봤는데 일반 청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겠다고 일반 청년이라고 표현한 거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청년이라고 해버리면 일반적이지 않은 청년은 누군데? 그쵸. 오히려 그 취약계층으로 이야기했던 청년들은 일반 청년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여서. 그리고 이게 이행기 관점이라는 걸로 다시 넘어와서 보더라도 일반 청년이라는 게 이런 취약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 정책이 왜 존재해야 되는데? 그쵸, 그쵸. 이런 질문도 같이 그죠. 들어가는데 이게 뭔가 불만을 제기하고 뭔가 자꾸 왜 이렇게 꼬투리 잡어라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언어가 또 많은 것들을 규정하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특히나 정책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명하려는 거는 이 정책의 대상으로서 이 목적에 맞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호명을 하는 것은 이 청년들의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하신 뭐 다양한 무슨 청년 있는데 우리랑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주위에 있는 그냥 시민들인데 청년 시민들인데 이 청년들이 현재 이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네. 단순히 무슨 청년 혹은 일반 청년 약간 이렇게 가는 것으로는 사실 그냥 청년들을 나누는 거 이상으로는 사실 효과를 보기가 힘들고 진짜 그 청년의 현재의 삶에 있어서 그 상태를 진단하고 우리 사회가 그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함께 돌본다, 서로 돌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더 접근을 해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오늘은 뭐 청년센터 사람들인데 우리 개인으로 합시다. 네, 개인으로 오늘은 우리 개인들이 네. 좀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아니 근데 들어봤어요. 저는 나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청년 문제가 해결되면 청년센터도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청년센터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네.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일자리에 대해서
단박에 해결돼서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해. 우린 그럼 TF 팀인 거야? 그렇죠. 정부의 아니, 사회 사회 우리 TF 사회에 팀. 이 문제들을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TF 팀. 오. 여러분 TF 팀은 굉장한 능력자들이 맞아요. 들어오는 네. 곳입니다. 그 네. 능력자들이 바로 청년센터 그럼 사람들. 사람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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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는 그래서 새 정부에 바라는 게 뭐냐라고 네. 했을 때 이 TF 팀이면 네. 사실 한 번에 딱 모여서 힘을 쫙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청년센터들도 각자 도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각 시도 그다음에 각 기초 지자체들마다 너무나 다른 모습들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네. 이거를 뭔가 하나의 체계로 통일하는 건 필요로 한 것 같다. 네. 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어떤 법적 지위들, 예를 네. 들면 지역 청년센터도 광역센터, 뭐 기초센터 이런 것들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을 해주고 네. 그 역할들을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특성화돼서 움직여져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제공되어지는 맞아요. 무엇, 네. 네. 이것은 명확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만 체계를 제대로 세워도 그쵸. 저는 큰 일을 한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좀 크게 간 것 같아요 오늘. 네, 오늘 좀 컸어. 네. 아니,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전까지는 되게 우리끼리 웃고 떠들면서 약간 이런 분위기였으면 갑자기 100분 토론도 아닌 것이 너무 재미없었으면 어떡하지? 근데 아니, 저는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런 네. 이야기를 할 곳이 많지 않아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약에 네. 우리가 좀 더 지속이 된다면 더 많은 청년센터 사람들 불러다가 네. 이런 진지한 얘기들도 같이 나눠봐도 좋겠다. 네, 우리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괜찮으시죠? 네. 네, 오늘 이제 뭐 사업 제안서에서 우리 또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들, 개인적인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철저히 네. 개인적인 의견이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또 다음 주도 재밌는 또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러고 보니까 정 센터장님이 휴가를 가신대요. 아, 맞아. 다음 제가 화는 휴가 또 가는 게 아니고 휴가 보내신 거잖아요. 네. 휴가 보냈고요. 또 다음 주 그러면 또 우리 산뜻한 두 분 오시거든요. 그럼요. 네, 또. 대우주 대스타 오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다들 그러면은 기대해 주시고요. 정세는 2주 뒤에 뵙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에서 봬요. 안녕. 고맙습니다.